네, 6월 8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S&P 500이 0.08% 떨어진 반면 나스닥은 0.49% 올랐습니다. 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올랐고 소재와 산업재, 금융은 하락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고요. 바이오젠이 FDA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38% 급등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6개고요. 먼저 주식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해외 주식 전략의 일본 박주선 연구원입니다. 네, 일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백신 1회 이상 누적 접종 횟수도 어느덧 1,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 이제 고용 시장 상황의 개선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랐던 미국의 고용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 성별이나 학력 인종에 따라서 고용 회복 속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어떠한 이제 불균형적인 회복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제 구인과 구직 수요가 동반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인재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일본에서도 최근 이제 구인과 구직 수요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존 직장인들의 초과 근무 시간도 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상장 기업들의 이제 향후 매출액 전망도 개선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채용 규모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인구 구조적으로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는 국가다 보니 급격하게 일손이 부족해지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별이라던가 종사 업종에 따라서 이 회복 속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검색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는 사람인 HR이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일본 내에서는 리크루트 홀딩스나 엔제펜과 같은 기업들이 관심 기업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리크루트 홀딩스는 저희 NH 해외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기업으로서 미국과 일본에서 HR 사업을 영위 중인 글로벌 대표 인재 서비스 기업입니다. 엔제펜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 이직 전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 회복 과정이 숙련 경력직 그리고 미숙련 경력직 신입 순서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군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 기업이 리크루트 홀딩스 같은데요. 그 기업 내용을 간단히 투자 포인트하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리크루트 홀딩스는 원화로 시가총액이 90조 원이 넘는 일본에서 상당히 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인재 관련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고용해서 기업에 이제 파견을 보내는 파견 사업 부문과 저희 사람인 HR과 같이 온라인 일자리 검색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고 리크루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압도적인 1위이지만 2012년과 2018년에 미국의 인디드닷컴, 글래스도어 이와 같은 일자리 검색 플랫폼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과거에는 펀과 견줄 수 있는 일본의 선라이즈 기업군 중에 하나로서 사실 일본 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일본에서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박병국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박병국입니다. 일단은 아이폰의 출연으로 페이스북이 그랬듯이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하면 기회를 얻는 자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모더나와 같은 백신 개발 기업이나 체외 진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응을 해서 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M&A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길리어드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백신 기업이나 체외 진단 기업들은 이번에 발생시킨 현금을 기반으로 M&A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MO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바이오薬품 CM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단일항체 의약품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그 뉴스가 나온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역시도 단일항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계속 견조하게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캐털런트와 같은 대형 CMO 기업들은 시장은 작지만 3, 4년 전부터 유전자 세포 치료제 GMP 생산 시설에 M&A를 위주로 공격적인 투자를 좀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럴 벡터나 mRNA 등과 같은 코비드-19 백신으로 인해서 기존에 없었던 유전자 세포 치료제 양산이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기존 백신 시설이 북미나 유럽 지역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4%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쇼티지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합의된 만큼 이쪽 생산 시설에 대한 주목은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생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 CMO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을 그 생산 허브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 이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지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로컬을 강화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을 떠나서 오늘 나온 아두카누맙도 그렇고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가 미국이고 20% 이상이 유럽이라는 점을 보면은 결국 북미랑 유럽 쪽으로 GMP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빅파마의 견고한 퍼스트 벤더가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M&A가 가장 빠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CMO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지만 SK팜테코처럼 대기업 중심의 국내 CMO들의 지금 기업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의 M&A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가 기업 보고서로 쓴 기업들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은 지금 목표 주가를 달고 이닛을 3반은 원래 이닛을 한 상태였고 SK바이오팜 이번에 이닛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레이티드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M&A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원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TNL 바이오팩과 올릭스 이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가장 견고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 버위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 100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본업인 단일항체 의약품의 CMO에서 예상보다 빠른 가동률 상승 그리고 4공장 수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승인 뉴스가 직접적으로 지금 CMO 계약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IR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바이오젠의 그런 아두카누맙 승인이 되면은 우리도 당연히 수주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한 부분을 보시면 오늘도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도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 포인트로 mRNA 원액 생산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 수주 이벤트로 보는 것 이외에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맨 밑에 문단에 나와져 있는데요. 해당 뉴스는 어느 기업과 어느 물량으로 수주가 되는지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가 항체 치료제 본업 외에 CGT 즉 유전자세포 치료제 CMO 진출에 대한 스터디를 완료를 하고 비즈니스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존림 신임 사장으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어떻게 스케일업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 신규 이닛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습니다. 일단 SOTP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가장 큰 부분이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미국 영업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고요. 7조 8천억 원 정도 밸류에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유럽이나 일본에 기술 이전한 엑스코프리 가치와 그리고 재즈파마로 기술 이전한 수노시의 가치를 해서 총 기업 가치 10조 7,645억 원으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포인트는 일단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엑스코프리의 미국 처방이 올해 1분기부터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 코비드-19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런 처방은 더 견조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에서 이제 엑스코프리의 단순 라이센싱 아웃이 아니라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출시가 되는 CMO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업사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판관비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경과 약물에 대해서 엑스코프리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경과 약물이 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영업 레버리지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NR 바이오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좀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가 다시 좀 건전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갈수록 실질적인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J&J 존슨앤존슨의 의료기기 사업부와 진행되는 3D 프린팅 연조직 스캐폴드 연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8월에 최종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고분자나 생체외 조직에 대해서 기초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피드백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긍정적인 협의가 완료가 될 경우에는 이제 기초 연구를 넘어서 상업화 연구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CMO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렇게 뭐 잘 짚어주셨고 뭐 그중에 대표적인 뭐 삼성바이오 탑픽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삼성바이오 시총을 보면은 아마 55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이 지금 뭐 밸류에이션 해놓은 걸 보면 PR은 뭐 지금 한 8, 90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과연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뭐 이 아무리 뭐 회사가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다지만 사실 뭐 주가 관점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한 80배 가까이 받는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뭐 어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PER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공장에 대해서 캐펙스를 1조 7천억 원을 들이면서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수주가 결국 잘 된다라는 가정만 있으면 PER이 아니라 이제 DCF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PER보다는 DCF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짓고 있는 공장들의 가동률이 예상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인데요. 일단 지금 상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에 예상했던 게 한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때 발표했던 게 약 75%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보다 가동률이 더 빨라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글로벌리하게 지금 CMO 바이오 약품 CMO에 대해서 쇼티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보다는 아웃소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CMO 생산 시설을 계속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목표 주가 100만 원인데 향후에 단일항체 치료제 이외에 유전세포 치료제는 이런 쪽 지수함수적으로 시장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다각화한다면 또 다른 스케일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건설건자재산업하고 한국가스공사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이민재 연구원. 예, 건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까지 완료된 분양 13만 세대로 전년 대비 5만 세대 증가한 수준이고요.
12개월 이동합계로 41만 세대입니다. 이게 2016년 수준까지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수정되는 분양 계획들 보면은 올해 46만에서 47만 정도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착공 같은 경우에도 4월까지 12개월 이동합계로 58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2016년 수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분양 계획, 분양되는 수준들, 그다음에 분양 계획, 그다음에 착공 물량들 감안했을 때 2016년과 15년,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가장 좋았던 그 시기의 공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 한 4년 동안은 30만 세대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들이 MS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사한테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초과분부터는 대형사 공급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소형사한테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월별 분양 진행 속도 저희 계속 좀 파악하면서 중소형사에게 수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부동산 시장 계속 좋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뷰 여전히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가스공사 좀 말씀드리면은 목표 주가는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산정 시에 고려했던 이제 순상 차순 가능 자산들에 대한 할인을 저희 제거했고요. 한 7천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내년도 적정 투자 보수액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 관련 주 중에서 유일하게 좀 안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손상차손을 30% 정도 GLNG에서 인식을 하면서 손익분기점 유가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0 이하의 손익분기점을 갖고 있는 우량자산으로 좀 변했고요. E&P 사업 특성상 유가 오르면 전부 다 이익으로 잡히고 지금 현재 GLNG 같은 경우에도 유가 $1당 영업이익 민감도는 한 40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 기준으로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E&P 쪽에서의 어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개선 효과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유통 신사업도 저희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유통의 결국 핵심은 LNG와 LPG를 얼마만큼 핸들링할 수 있느냐인데, 뭐 당연히 가스공사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글로벌 최대 LNG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부지, 자본, 기술, 구매력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경쟁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리레이팅까지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양 관련해서 중소형사한테 기회가 좀 있을 걸로 보셨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중소형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량 자체가 이제 40만을 넘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 대형사의 MS, 그러니까 대형사의 캐파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까지 확대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결국 중소형사들한테 이제 수혜가 갈 경우에 그 시공순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영건설, 코론글로벌, 한라, 그 다음에 뭐 IS 동서, 뭐 그밖에 이제 지방건설사, 저희 이제 백준기 위원이 추천드렸던 서희건설 같은 건설사들한테 뭐 전반적인 수혜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분양 물량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프로 발표하겠습니다. A-프로 발표드리겠습니다. A-프로는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충방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구성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다 조립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서 충방전 기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장비가 됩니다. A-프로의 주요 고객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2020년 기준 매출액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능력은 미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동사의 장비 공급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5월 14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하이오주 1공장 수주 공시를 발표했고 또 하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공장향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또 테네시주 2공장 투자 발표로 동사의 성장 동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기업 탐방 보고서입니다. HFR 이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HFR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반기 이제 국내외 통신사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5G 장비주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5G 장비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코멘트를 드렸었고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대규모 실적 상향을 할 만큼 이런 신규적인 투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지국 장비 업체들보다는 장비의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뭐 RFHIC라든지 서진 시스템 아니면 통신사 투자 시 가장 먼저 수혜가 가능한 이노 와이어리스 등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HFR 같은 경우에는 타 장비 업체들 중 하반기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시 가장 큰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올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탐방 백과를 통해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HFR은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프런트월, 유선 광통신 장비, 인빌딩 중계 장비 등이 있고요. 올해 이제 매출액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30%씩 꾸준히 평이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G에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되는 포인트가 프론트월에서 이제 5G 관련된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최대 주주는 정종민 대표이사로서 카이스트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SK텔레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내벤처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0년에 독립법인한 회사입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 3사와 그다음에 해외 이런 통신사들입니다. 특히 이제 5G 대비해서 높은 주파수 대역폭을 쓰는 5G 특성상 5G 기지국 수는 4G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 프론트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의 투자비 절감에는 필수적입니다. 동사의 5G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5G 기지국 투자 시 약간 독점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동사는 통상 국내에는 하반기, 해외에는 상반기 장비 납품이 되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올해 지연된 상반기 투자가 하반기에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고 얘는 이제 미국 통신사들인데 특히 이제 5G 프론트홀 쪽에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5G가 될 경우 신규로 추가되는 개념이 이 Private 5G라는 건데요. Private 5G 같은 경우에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속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여 통신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유무선 관련된 장비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외 고객 대상으로 영업 중인데 만약 이런 신규 수주 시 이제 통신 사업자로서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수장고 약 89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액 한 1,600억, 영업이익 75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올해 기준 PR은 약 51배로서 국내의 5G 관련 업종들이 50배 이상 갚고 있는 거 보면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모닝 미팅 마칩니다.